자, 우리는 앞에서 네 가지 질문에 따른 답변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16가지 성격 중 하나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거나 또는 눈으로 저랑 같이 따라서 코드를 작성해 보셨다면, 와, 내가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라는 생각도 드시면서 한편으로는 야, 이게 엄청 복잡하다라는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그 복잡하다라는 느낌 중에는 야, 이게 어디에 포함되는 거지? 라고 뭔가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느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파이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통해서 그 제어 구조를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편한 점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들여쓰기를 사용하다 보면 얘는 어디에 들어간 거지? 이거의 질문이 뭐지? 이런 조건식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자, 이런 문제가 있다면 사실 단지 이 코드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코드를 어떤 필요에 따라 수정할 때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내가 이 코드를 이해하거나 수정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머, 개발자들은 항상 이런 것들을 개선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걸 가정하고요. 내가 만든 코드도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하면 그런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수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로 코드의 가독성을 높이는 걸 프로그램 개선의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가독성이라는 의미는 지금처럼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수정할 때 어디를 수정해야 될지 이 코드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면 코드의 가독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내가 이 코드를 금방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if 구조를 사용하는데 if 안에 if가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 if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코드가 중첩되었다, 중첩된 조건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중첩된 조건문이 있으면 코드의 가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중첩되지 않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독성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어떻게 하면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을지 그 한 가지 방법을 저랑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금 이 구조를 어떻게 다시 바꿀 수 있냐면 어떤 제시된 질문에 따라서 성격이 뭔지, 인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총 4번 질문해서 4개의 글자를 정하죠. 그래서 내가 뭐 ESTJ다, 지금 뭐 INFP다라는 그 4가지 글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단 얘기는 우리가 각각의 질문에 따라 첫 번째 글자가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정할 수 있고요. 그럼 그 각각의 질문에 따른 4가지 글자를 그냥 합치기만 해도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질문을 통해 나오는 코드가 예를 들어서 이다. 그러면 이 언더바 i, 이 또는 i가 저장될 이 변수를 2로 하나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s 또는 n이다. 그랬을 때 s라고 한다면, 그리고 t 또는 f일 때 t다. 그 다음에 j 또는 p일 때 j다. 라고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각각의 변수입니다. 자, 이 언더바 i라는 변수에 대문자 2를 넣었어요. 그리고 s 언더바 n이라는 변수에는 대문자 s를 저장한 겁니다. 이렇게 각각 변수의 하나의 글자를 저장하고요. 얘를 합쳐서 출력해주면 되죠. 자, 그럼 얘를 합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합칠 수 있습니다. e 언더바 i 플러스 s 언더바 n 플러스 t 언더바 f 플러스
j 언더바 p로 해주는 겁니다. 플러스는 덧셈 아닌가요? 그쵸, 덧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언더바 i는 글자가 저장되어 있죠?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estj로 붙여서 나오게 됩니다. 즉,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가 숫자가 아니라 이런 문자 데이터라면 플러스는 덧셈의 역할이 아니라 두 개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냥 두 개를 이어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이 중첩문을 없애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 기존에 만든 코드에서 여기 질문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질문은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구조를 바꾸는 거죠. 자,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의 응답이 y라면 자, 이 언더바 i에 2를 저장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 언더바 i에 i를 저장해 주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다시 만약에 두 번째 질문의 대답이 y라면 두 번째 질문은 s 또는 n이니까 s, 그렇지 않다면 n을 저장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각 질문에 따른 지금 어떤 글자, 타입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정했죠. 그리고 중첩하지 않고 또 다른 조건문을 사용했어요. 자, 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이 되겠죠? 세 번째 질문이 y라면 세 번째는 t 언더바 f에 t를 넣고요. 그렇지 않다면 t 언더바 f를 f로 넣어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answer q 네 번째 y라면 이번에는 j 언더바 p를 j로, 그렇지 않다면 j 언더바 p를 p로 저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따른 이제 타입 글자가 선택이 되겠죠. 저장이 되겠죠. 각 변수에.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를 출력해주면 되죠. 프린트 당신의 성격 유형은, 여기를 이제 아까 위에 산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죠. 얘로 이렇게 입니다는 그대로 출력할 거니까 큰 따옴표. 자, 이렇게 저장해주면 됩니다. 한번 동작을 실행을 시켜보죠. 자, 첫 번째 질문 y, 두 번째 질문 y, 세 번째 질문 y, 네 번째 질문 y를 한다면 당신은 ESTJ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죠. 자, 이번에는 다 n으로 해볼게요. n 아니고요, 아닙니다. INFP입니다 라고 원하는 대로 성격 유형을 출력을 해주죠. 자, 이렇게 하면 위에서는 자, if 안에 if 구조로 중첩된 조건문을 사용했다면 이제 우리가 그 단어, 이 글자를 조합한다라는 걸 가지고 플러스 기호를 이용해서 중첩을 제거했죠. 중첩을 제거하고 각각의 if문으로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합치를 결합된 타입을 바로 출력을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게 좀 복잡하면 얘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변수 result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결과값을 저장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바로 이렇게 result 값을 해주면 똑같죠. 얘를 출력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를 조금 바꾸면 이렇게 중첩된 문을 없앨 수 있고요. 그러면 코드의 가독성, 코드의 길이도 짧아지고요. 이전엔 59
줄 라인을 썼다면 이번에는 36라인만으로 그리고 조건문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만든 이 성격 유형 검사 프로그램의 코드의 가독성을 높여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게 된 것이죠.